자, 190쪽. 자, 이거는 일단 뒤에 알고리즘 얘기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틀입니다. 틀이. 그래서 니네 190쪽, 191쪽에 있는 건 보통은 길찾기 있죠? 니네가 아직은 운전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걸어가는 길찾기, 자전거 찾기도 하거든. 그러면 니네가 아니면 서울에서 지하철 같은 거 타면 검색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덜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최단 시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길찾기나 자동차 운전할 때는 뭐도 있느냐? 최소 비용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뭘 찾아요? 어쨌든 다 뭘 찾아요? 최적화된 걸 찾는 겁니다. 여기서는 최소의 개념이 가장 금방이고 가장 덕계를 하니까 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요. 최적화예요. 최적화입니다. 그 트리 구조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장 트리, 최소 신장 트리 이런 개념이 나올 거야. 190쪽 볼게요. 컴퓨터에서는 복잡한 작업 과정이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주요 요소들을 정점으로 표시한다. 대체하는 거죠. 만약에 김포, 그다음에 안산, 뭐 의왕 이런 거 표시할 때 그냥 A, B, C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 거야. 도시 하나를 동그라미 하나로 정점으로 표시한다는 거. 정점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정점과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G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거잖아요. 그래프 안에는 정점이 있고 간선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공집합이 아닌 정점의 집합 V와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의 집합 E로 구성된다. 근데 지금 여기 쓴 것처럼요. 이렇게 그냥 괄호로 표시를 하면 이거는 방향이 없어요. 무방향.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그 다음 보면 꺽쇠로 표시한 게 있거든요. 얘는 방향이 있는 거죠. 이 둘은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요게 물론 이해가 되겠지만 약간의 이해를 돕는다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얘랑 비슷한 개념은 속력 개념이고 얘는 속도 개념이야. 얘는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요거 나오죠. 그게 저거야. 방향이 없고 그 다음에 방향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단락 제일 끝에 보면 W라고 나오거든요. W라고 하는 건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가중치 그래프는 이렇게 하고 요거 없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사실 가중치는 지금 여러분들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가중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딱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시다. 다섯 번째 줄 순서상 UV와 VU는 같은 간선이에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요 방향이 존재하죠. 요거랑 요거는 달라요. 왜 다르냐?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출발점,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도착점.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얘는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단락 얘기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요거를 알아야 뒤에 트리하고 신장 트리를 이해할 수 있긴 해.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A만 가진 문제를 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넘겨보세요. 1번을 가지고 그래프와 간선, 정점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리 합시다. 가를 보세요. 가는 그래프는 주어진다. 근데 이렇게 주어졌다란 이야기는 뭘 뜻해요? 그냥 괄호니까 무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V는 안에 소문자 A, B, C, D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정점이 4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4개를 그리면 돼요. A, B, C, D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이게 6개면 E, F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V의 가치는 내가 확인해야 되는 정점이 몇 개냐를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E는
자, 잘 보도록 합시다. 2는 여기에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A, B, 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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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 D, A, D, B,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D가 있고요. C, D가 있어요. 그러면 봐. 몇 개죠? 일단 간선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요거의 의미는 간선이 6개란 이야기인데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닐까요? 오타가 아니에요. A와 B 사이의 간선이 하나, A와 B 사이의 간선이 하나. 오타가 아니야. 2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A와 D의 간선이 하나. 이거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B와 B 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B와 B 사이, C와 D, C와 D, 또 C와 D, C와 D. 그래서 여러분들 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책에 있는 건 A, B, C, D거든요. 근데 나는 C, D를 했잖아. 관계없어요. 위치는 관계없고 단지 니네 책에 있는 거랑 모양만 달라 보인다 뿐이지 연결 지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게 뭐죠? A, B, C, D 중에 약간 모양 달라, 순서가 달라서 B하고 똑같아요. 자, 같은 맥락으로 나도 볼게요. 나는 G는 요거예요. 요거란 이야기는 방향을 가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얘는 방향입니다. 얘는 방향이고요. V는 똑같은 거 넘어갈게요. 자, E는 B, B가 먼저 나왔고요. C, D고요. 그 다음에 D에서 A고요. D에서 C예요. 얘네 방향이 있는 요 꺽스에 있는 그래프는요. 앞에 뒤에를 바꿨으면 안 돼. 왜냐? 다 앞에 있는 것들이 출발점, 뒤에 있는 게 도착점. 그런 개념이니까 간선은 4개입니다. 4개 확인되죠? 그럼 똑같이 갈게요. A, B, C, D가 있는데 B에서 B로, B에서 B로 반드시 화살표를 C에서 D로, C에서 D로 D에서 A로, D에서 A로 D에서 C로, D에서 C로. 자, 그러면 얘는 뭔가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해요? 혼자 따로 놀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여기서의 그래프야. 여기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게 2죠. 그래서 요 2개를 만족하는 게 몇 번? 답은 3번. 간단해. 간단한데 다시 앞으로 올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와 정점과 간선의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제 190쪽에 두 번째 단락. 그래프들 중에 루트라는 정점에서, 루트는 시작점이라고 볼게요. 아무데나 관계없습니다.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정점들이 한 개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그래프를 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간선은 하나면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점이 몇 개면 트리가 절대 불가해요? 간선은 하나 이상 이어야 되니까 0개는 아니고 정점이 하나면 간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는 있죠. 어떻게? 아까 여기 봤잖아? 여기 봤는데 요거 있잖아? 하나인데 간선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층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 했으니까 만약에 니네가 트리 구조를 파악하려면 간선은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 1은 A, B, 왼쪽에 있는 건 점이 2개고 정점. 그 다음에 B는 정점이 3개죠. A, B, C.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간선이 하나예요. 오른쪽에 A, B, C 삼각형 되어 있는 건 간선이 몇 개요? A, B, C 삼각형 되어 있는 거 간선이 3개입니다. 3개. 정점들을 잇는 선이 간선이에요. 자, 그랬을 때 트리는 나무의 줄기가 뿌리에서부터 뻗어나가듯이 하나 이상의 간선들이 비순환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트리는 첫 번째, 하나 이상의 간선이야. 트리는 하나 이상 이어야 돼요. 또 하나, 이 간선들은 비순환적인 구조로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문자 A는 순환이 아니야. 이건 트리가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삼각형은 돌고 돌죠. 이거는 비순환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문제일에서 풀었던 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계층적이라고 했으니까 단계가 돼야 되는데, 자 봐봐. 얘는 트리로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 그래프는 트리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죠?
어디가 순환적이지 그럼? 얘도 순환적이고 얘도 순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얘도 문제예요. 이거는 계층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면 순환이라고 볼 여지도 있잖아. 자, 얘는요. 일단 순환적이고 또 얘도 돌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따로 놀지? 이러면 안 돼요. 다 연결이 돼야 돼. 모든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나 얘는 둘 다 트리 구조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됐죠? 다시 돌아오세요. 만일 임의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아무거나 준다고 하는 거야. 임의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 그래프에서 유도될 수 있는 트리의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봐봐.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A, B, C 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되죠? 이것도 트리야. 그 다음에 요것도 되죠? 이것도 트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거 같은 경우에는 트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 달라요. 빨간색은 CAB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BCA고 노란색은 ABC고 순환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다른 거야. 이렇게 생성 가능하거든요. 유도할 수 있는 트리는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트리를 가리켜서 신장 트리라고 한다.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얘는 신장 트리가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때 각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마다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치자. 예를 들면 여기는 20, 여기는 10, 여기는 5라고 치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의 가중치. 자동차 타고 톨게이트 지나갈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빨간색은 10, 9, 8이라고 쳤을 때 얘는 거리 면에서의 가중치. 이게 제일 가깝다고 칩니다. 제일 가까운데 돈은 제일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야.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비용 했고 거리 했으니까 시간. 얘는 시간 가중치.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8, 2, 1.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값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가중치에 따라서 부여를 가정하자. 그러면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트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 신장 트리라고 한다. 그래서 최소 신장 트리는 기본적으로 몇 개가 정상이에요? 최소니까. 상황에 해당하는 똑같은 상황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최소죠? 최소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같은 게 몇 개 있을 수는 있으나 아마도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나일 거예요. 물론 겹칠 수는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똑같아질 수 있지만 최소 신장이라는 말에서 볼 때 아마도 하나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뒤에 또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프림 합시다. 프림. 프림 알고리즘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특징을 잘 봐요. 간선의 가중치가 표시된 그래프가 왼쪽과 같이 주어졌다면 프림 알고리즘이요. 첫 단계에서는 일단 골라요. 뭘? 아무거나. 임의의 정점을 하나 선택을 해요. 아무거나. 뭘 택해도 어차피 다 똑같아지거든요. 관계없습니다. 아무거나 골라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A를 골랐으니까 똑같이 A를 골라볼게요. A를 고르면 A를 택한 다음에 1단계에서 뭘 하느냐? A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택해요. 그러면 헷갈리면 안 돼. 니네 프림 알고리즘은요. 정점을 택하는 거야. 이게 기준이에요. 정점을 택한 다음에 A한테 붙은 것들 중에 가중치가 제일 작은 게 뭐죠? 9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얘를 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딸려와야 돼요? D가 딸려와요. 그럼 9죠? 이게 1단계야. 자, 2단계는 1단계에서 A를 택하고 거기에 가장 가중치 적은 게 D였잖아. 자, 이제는 뭘 하냐면 이 책 봐봐. A를 선택했다면 D와 연결된 가중치 9의 간 선택될 것이다. 다음 단계 2단계에서는 정점 A 또는 정점 D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택한다. 그럼 봐봐요. 내가 얘를 택했고 그래서 연결이 됐잖아.
그럼 얘네한테 연결된 것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걸 골라내면 돼요. 그러면 15, 9, 얘는 써먹었으니까 12, 13, 25, 32, 10, 40 중에 뭘 골라야 돼요? 이제 10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쓰느냐? C에 붙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10을 씁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는 거야.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했죠? A, D, C가 나왔잖아요. C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또 얘네들한테 붙은 거에서 근데 A에 붙은 거를 고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연결 한 선이 안 되는 거야. 얘하고 얘 중에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작은 게 뭐죠? C하고 D 중에 40, 32, 10은 아까 써먹었고 여기 안 썼네? D하고 C 사이가 10이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봐봐. 12, 12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가 제일 작잖아요. 근데 C, D를 고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를 연결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이제 어디에 연결된 거요? 이 2단계. 3단계에서는 D에 연결된 뭘 골라요? B를 골라요. 12를 고릅니다. 그러면 C, A, D, B 4개 됐잖아.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하고 B하고 해서 그 다음에 작은 건 뭘 찾아야 돼요? 대충 봤더니 13이죠. 그러니까 B하고 붙는 건 뭐예요? F. 4단계.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2를 찾으면 돼요. 10이니까 이게 5단계. 그래서 프림 같은 경우에는 5단계를 걸쳐서 요게 나오게 돼요. 책에 나왔죠? 보자. C, A, D, B, F, E 똑같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나하나 붙는 겁니다. 하나하나 붙는 거고 순환되는 구조가 가중치가 낮게 되면 걔는 무시해야 돼요. 왜냐? 순환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C, A, D, B 자, 이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저게 프림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가면 돼. 자, 두 번째. 이번에 크루스칼 볼게요. 자, 크루스칼은 잘 따라와.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차례 선택해 나간다. 자, 이거 하나 넣읍시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경우 모든 간선 중 이 말을 넣을게요. 모든 간선 중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차례대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크루스칼은 간선을 선택하는 거야. 아까 프림은 정점을 택했죠? 크루스칼은 간선이에요. 그러면 봐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9가 제일 작죠? 그러면 9를 택하는 거야. 그러면 9를 택하는 거고요. 9에 딸려있는 게 뭐예요? A하고 B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편의상 A를 고른 것 뿐이야. B, C, D 관계없어요. 얘는 간선을 골라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프림은 정점을 택한 거고요. 크루스칼은 간선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딸려오는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림 2의 경우에 A, D 가중치가 9로 가장 작으므로 처음에는 A, D 간선을 택한다. 간선을 택해야 돼. 다음 단계로 A, C, F, E 간선이 가중치 10이다. 자, 보세요. 이게 1단계였고요. 이게 1단계야. 자, 2단계는 9 다음으로 작은 걸 찾아요. 9 다음으로 작은 걸 찾으면 10이야. 그치? 10 하나밖에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10을 찾아요. 그래서 A하고 C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봐봐. FE 또 있구나. 얘도 10이죠? 자, 이게 특징이야. 크루스칼은요. 만약에 가중치가 똑같은 간선이 2개 이상 있잖아. 다 선택해요. 근데 아까 프림에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왼쪽에 어디를 보냐면요. 190쪽에서 밑에서 6번째 줄을 봐봐.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2 이상 존재한다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요. 뭐예요? 아무거나 고르는 얘기입니다. 가중치가 동일한 간선이 있다면 아무거나 고르면 돼요. 크루스칼은 가중치가 동일한 간선이 있으면 모두 선택이에요. 그게 달라. 프림은 아무거나, 요거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고르고요. 크루스칼은 다 골라요. 그래서 10인 거를 2개 다 골랐죠? 2단계 끝난 거야. 2단계까지 했으면 요거 될 겁니다. A, D, 그 다음에 C, F하고 E가 따로 있을 거야. 아직은 둘이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 다음 3단계. 그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는 뭐 있죠? 이제 12를 찾아야 돼요. 하나, 2개가 있는데 여전히 C, D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순환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건 뭐예요? D하고 B밖에 없죠? D하고 B를 골라요. 3단계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D는 이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B를 엮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단계까지 가야 되죠? 12가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지? 맞죠? 잘 안 보여. 어디 보자. 12. 13밖에 없지? 자, 4단계에서는 뭘 골라야 돼요? 13짜리를 고르고요. 그게 B하고 F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둘을 엮으면 돼. 그래서 크루스칼에 따른 결과치는 CADBF입니다. 근데 보면 봐봐요. CADBF이죠? CADBF이죠? 똑같아요. 이게 지금 니네 거의 그림 2를 보거나 아니면 칠판을 보다 관계없지만 잘 보면 여기서의 가중치는 똑같은 게 몇 개 없어요. 40이 있고 40이 있고 25가 있고 25가 있고 12가 있고 12가 있지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순환이니까 얘는 거의 의미가 없는 간선이야. 얘는 숫자가 높죠? 숫자가 높지? 그러니까 똑같아도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프림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동일한 간선이 2개 이상 있으면 아무거나 택하잖아.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달릴 수 있는 거야. 니네 책에서는 우연히 프림에 따른 거, 크루스칼 따른 거 우연히 겹칠 뿐이야.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따져봐야 돼. 여기까지가 크루스칼이고요. 자, 마지막 솔린 볼게요. 솔린은 각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선택 생성 트리를 연결한다. 야, 이거 약간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이쪽에다 할게요. 솔린. 얘는 뭘 택해요? 정점을 택해요. 각 정점이야. 핵심은 각 정점이에요. 그러면 각 정점이라는 얘기는 뭐냐? 모든 정점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봐요. 일단 A부터 갈게요. A한테 붙은 것들 중에 가중치가 제일 낮은 게 뭐예요? 이거 써야지. 12. 15, 9, 10, 40이니까 당연히 9겠죠? 9면 D예요. 그 다음 B도 고릅시다. B에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건 15, 12, 13, 25니까 12죠. 얘는 9, 얘는 12. C 할게요. C에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건 뭐예요? 12, 10, 32, 40 이렇게 있으니까 10이 제일 작죠? C는 A하고 연결이 돼요. D는요? D는 12, 9, 15, 12니까 이게 제일 작지? 근데 이미 있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2 볼게요. 자, 2는 뭐가 제일 작아요? 40, 40, 10, 25. 그래서 F, 10. 자, 이렇게 하면 얘네가 연결이 돼요. 어떻게? D, A, A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D하고 A가 연결이 되고 D하고 B가 연결이 되고 얘가 C가 연결이 돼요. 하나의 트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불리는 트리가 있어요. 트리 1, 트리 2.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끝난 게 이제 1단계예요. 솔리는요. 이게 1단계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리는 있는 정점을 다 골라야 돼요. 헷갈리지 마. 프림은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고요.
크루스칼은 간선을 고르고요. 솔리는 있는 정점을 다 골라요. 다 고르는데 D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똑같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야. 1단계 끝났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리가 두 개니까 이 둘만 엮으면 돼. E하고 F하고랑 B, D, A, C랑 얘네 둘만 엮어주면 돼요. 그래서 E랑 엮든 F랑 엮든 뭐 얘네들 엮든 하면 되고요. 보니까 F하고 B 사이가 제일 작아서 10이야. 어떻게 돼요? CA, DB, FE. 똑같죠? CA, DB, FE. 결과적으로는 또 똑같아집니다. 차이를 잘 이해를 해. 자, 읽어볼게요. 솔린. 각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가장 간선을 선택해서 생성한 트리이다. A부터 F까지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A는 D하고 B는 D하고 C는 A하고 D는 굳이 찾을 필요가 없고 정점 E는 F하고 선택했죠. 1단계 끝. BDAC를 정점 갖는 트리 하나, FE를 갖는 두 개 트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2단계에서는 이 둘을 엮어주기만 하면 돼요. B와 F 간선 연결해서 하나의 트리를 연결할 수 있다. 여기도 봐. 만일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한다면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아무거나 골라요. 물론 지금 이 그림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만 프림하고 솔리는요. 가중치가 똑같은 간선이 나올 때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고른다는 이야기는 결과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트리들이 하나의 트리 연결되거나 더 이상 간선이 없을 때까지 가중치가 가장 작은 선을 선택하면 최소신장 트리를 유도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최소신장 트리는 동일하대요. 뭐가?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동일하지 않게 유도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하나 빼먹었잖아. 잘 보세요. 정점이 3개야. 간선이 몇 개죠? 2개 이어야 돼요. 정점이 5개면 간선은 4개 이어야 돼요. 정점이 2개면 간선은 하나요. 왜 그렇죠? 순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순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니네 책의 왼쪽에 있는 어디 보자 190쪽에 밑에 쪽에 있는 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 n-1개 연결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정점이 몇 개예요? A, B, C, D, E, F니까 6개죠. 도대체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는 뭐예요? 얘는 정점이 6개니까 간선은 5개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쟤도 마찬가지예요. 정점의 개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몇 단계까지 가야 하느냐? 근데 프림은 5단계까지 가서 나왔고 크루스칼은 4단계까지 나왔고 솔린은 2단계로 끝났고 단계수로 따지면 솔린이 가장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린이 언제나 제일 빠르고 이런 건 아니야. 그때그때 달라요. 효율적인 거를 추구할 때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잘 자는구나. 2번 볼게요. 193쪽의 문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크루스칼 가지고 하는 건데 한번 해보자고. 쉬워요. 크루스칼이야. 크루스칼이면 요거잖아요.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대로 해볼게요. 일단 뭘 골라야 돼요? 간선 제일 작은 거, 가중치 제일 작은 거. 간선이 12개인데요. 가중치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일단 1단계에서는 7이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A와 D를 고르면 돼요. 7이야. 자, 그 다음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떤 가중치를 골라야 돼요? 7 다음 작은 숫자가 뭐예요? 9입니다. 몇 개 있죠? 2개요. 그래서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이야. 9. 근데 요렇게는 연결이 될 것 같지? 그래서 A, D, C 그리고 E, F 이게 2단계야. 그 다음으로 가중치 작은 건 뭐예요? 9 다음으로 작은 건
12죠? 12가 몇 개 있지? BD도 있고 그 다음에 12 오른쪽에 CD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12인데 CD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순환되니까 안 돼요. 이게 3단계 끝이야. 그럼 B를 또 연결해 주면 돼요. C, A, D, B 그리고 여전히 E하고 F가 있잖아. 자, 마지막 4단계예요. 4단계는 그 다음 가중치가 뭐가 적죠? 15가 있을 거란 말이야. 15가 뭐하고 뭐예요? B하고 F예요. 그러면 15. 이제 연결해 주면 되죠? 요렇게 CADB, FE. 이게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중치의 순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림이랑 니네 문제 2번에 있는 가중치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이에요. 자, 넘어가죠. 거기 194쪽에 3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학생들이 길찾기 앱을 개발을 했대죠. 이 앱은 최단거리 경로를 탐색해서 추천을 해요. 첫 번째는 최단거리야. 또 실시간 제공되는 차량 주행 속도 정보를 활용해서 최소 시간 경로를 추천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도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 정보를 활용해서 최저금의 경로를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최단 시간, 최소 비용,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은 최선승이었지만 같은 맥락으로 가면 뭐 어떻게 바꾸면 돼요? 최단 거리겠지? 요 세 가지가 가는 걸 찾은 거고요. 다시 보세요. 최단 거리 경보는 뭘 가지고 해요? 최단 거리는 거리 정보를 따지는 거고 최단 시간은 어떤 정보를 활용해요? 차량 주행 속도, 그 다음에 또 사고, 통행량. 최단 시간 정보는 사고랑 통행량 정보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최소 비용은 통행료 정보. 그러니까 각각의 활용하는 정보가 다른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1번. 최소 시간 경로 추천된 경로는 출발지 목적지를 뒤바꾸면 달라지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왜요? 니네가 추석 때 만약에 부산에 간다. 언제가 막혀요? 추석 전후. 부산으로 간다. 추석 직전이 제일 막히죠? 그 다음에 서울로 올 때는 어디가 막혀? 언제가 막혀요? 추석 후. 다르지? 출발점 목적지가 달라지면 최소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최단거리 경보가 두 가지로 탐색이 되었다면 뭐예요? 가중치가 똑같은 게 존재할 겁니다. 도로의 길이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했다는 이야기겠다. 답 2번. 최소 시간 경로와 최저금의 경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연이야. 마찬가지 최단거리 경로도 같게 탐색될 수는 있으나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3번 틀렸고요. 최저금액 경로와 최단거리 경로가 다르게 탐색되었다면 뭘 고려했기 때문일까? 뭐 도로의 길이? 아니면 톨게이트? 이런 거? 사고나 통행량은 어떤 거의 정보량이에요? 최소 시간. 아예 다른 얘기야. 틀렸죠. 만약에 중간에 이탈해서 최저금액 경로를 재탐색하였다면 최저금액 경로를 재탐색하였다면 뭘 활용해요? 통행료 정보를 활용해요. 아니에요. 틀렸고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기억은 프림이고요. 얘가 프림이야. 얘가 기억이야. 얘가 솔린이에요. 니은. 기억과 니은을 따지는 거잖아. 1번. 기억은 간선들의 길이를, 니은은 정점들의 개수를 기준으로 간선 선택 작업을 반복한다. 간선들의 길이를 가지고 따지는 건 뭐죠? 굳이 따지자면 이 길이를 가중치라고 돌린다면 이거는 프리스칼 되는 거죠? 요거 크루스칼. 근데 기억 니은이랑 관계가 없죠. 더군다나 가중치가 아니라 길이라고 나오니까 더 안 돼요. 정점들의 개수를 기준으로 간선 선택 작업을 반복한다. 몇 개냐가 중요한 거는 굳이 하자면 얘긴 한데 얘도 몇 개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정점에서 다 찾는 거고 이 B에서 다 찾는 거고 그런 것 뿐이지 정점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2번.
다양한 신장 트리를 비교해 가중치 그래프를 유도한다. 이건 뭔 소리예요? 이건 완전 엉터리야. 다 지워버리면 돼요. 3번. 첫 단계에서, 이거 니네 많이 헷갈리는데 잘 봐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첫 단계에서 최소 신장 트리를 포함한 여러 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잘 봐요. 잘 보세요. 프림은 처음에 간선이 무조건 몇 개예요? 무조건 하나예요. 왜? 내가 택한 거 하나잖아. 얘한테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 고르잖아. 얘는 무조건 간선이 한 개야. 솔리는요?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였지. 얘는 네 개라고. 거의 솔린이 처음에 택하는 간선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정점이 두 개면 다르겠지. 정점이 두 개면 다르겠지만 정점이 두 개 이상이라면 프림은 무조건 하나, 처음에. 솔린은 하나 이상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임의의 정점 하나. 이거는 기억 얘기죠. 프림 얘기지. 답은 4번은 틀렸고요. 5번.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존재할 경우에 얘만이죠. 크루스칼만이야. 그러니까 5번은 크루스칼에 대한 이야기지 솔린과 프림에 대한 얘기 아닌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자, 마지막에 5번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가의 이유는 뭐예요? 비순환 구조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를 최소 신장 트리에 관련된 지문 끝합시다. 니네 다음 시간에는요 11% 오세요. CNT 탄소 나노 튜브 나오는 거